바다를 이제 완전히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돼 있던 국내 해상 풍력들이 다 기원이 되기 때문에 목포, 광양 등 이런 부두들이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남의 해상 풍력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은 어려워진 조선 산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의 현 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 고창 90호에서 배로 달린 지 30분쯤 800톤급 해상 크레인과 대형 바지선이 바다 한가운데 육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 건설 현장.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바닷바람을 이용한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 사업은 실증, 시범, 확산 3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5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 전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 2단계는 한국전력과 발전 6개사가 공동 출자한 한국해상풍력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현재 실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풍력기와 해상 변전소를 얹을 수 있는 3개의 하부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실증단지 다음에 이어지는 시범단지는 풍력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시범 단계인데요. 시범 단계는 트랙 레코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실적을 쌓아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100메가와트 정도의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내 업체들은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1단계에 해당하는 실증단지는 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 3메가와트짜리 풍력기 20개가 설치됩니다. 풍력기의 높이는 바다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170m. 바다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풍력기를 세우는 공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바다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뒤 날개를 장착합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하려면 수직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수직도 맞추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그 수직도의 오차가 4mm 이하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단지는 애초 2014년에 끝내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5년 가까이 지연돼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안과 고창 지역 일부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을 반대하는 어민들은 어장의 황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 공사와 소음으로 인해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명목적으로 그냥 반대기보다 보상을 누리고 반대하는 것보다 바다를 이제 완전히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영원히 한 번 설치하면 50년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부안 고창 지역의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 두 의견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찬성 쪽 어민들은 적정한 보상과 어민 지원 사업이 이뤄진다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들이 풍력 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수익성 좋은 데다가 투자를 해서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배당금을 주식 같은 배당금을 받고 또 정부에서도 어민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의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이런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업 할 때 새로운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새로운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해상풍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은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장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한 대학에 맡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민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아니면 그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좀 보상을 할 거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건 설명하고 뭐 저희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쪽 어민들은 보상과 상관없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 공정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보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원해서 법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죠. 행정소송이라든가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가 자꾸 이제 안 했던 거, 위법했던 것들을 들춰내서 여론화해서 촛불 시도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반대 어민들은 지난달 어선 수십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은 12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이 발표될 당시 그 규모만큼이나 이 사업에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관련 산업이 육성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공장 야적장에 대형 블레이드가 놓여 있습니다. 길이 48m에 이르는 풍력기 날개입니다. 풍력기 한 개당 이런 블레이드 3개가 부착돼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공장 안에서는 날개 조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120여 명이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만드는 블레이드는 서남의 해상풍력에 납품됩니다. 실증단지에 들어가는 블레이드의 70%는 이 업체의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게 서남의 해상풍력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인력 고용도 이제 저희가 한 30명 선에서 8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 고용 효과가 이제 100명, 200명 선으로 증가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 참여해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되다 보니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제작하는 블레이드는 유리 섬유를 붙여 만드는데 조만간 탄소 섬유를 주 재료로 한 제품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2배가량 비싸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풍력계 성능을 3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시작을 하면서 탄소 섬유를 최초로 국내 최초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 섬유를 적용해서 새로운 설계 기술과 새로운 제조 기술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술 차별화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사례는 서남의 해상풍력을 계기로 전북의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이 처음 발표됐을 때 생겼던 기대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어서 구조물 대부분이 외지업체 차지가 됐습니다.
풍력 사업 가운데 하부 구조물은 전남 순천업체가, 기둥에 해당하는 타워는 포항업체가, 터빈은 창원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인근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사업인데도 전북은 찬밥 심세가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탄소 섬유를 재료로 한 블레이드도 전북에서 생산한 탄소 섬유는 전혀 쓰이질 못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아서 경남의 한 업체에서 탄소 섬유를 납품받아 쓸 예정입니다. 이제 탄소 섬유가 대량으로 해상풍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준비가 도내 산업계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요. 2, 3년의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그 탄소 섬유 블레이드를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을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 탄소 섬유를 타 지역에서 조달하는 씁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가 철강을 다루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280여 명의 인력이 쇳덩이를 자르고 용접하고 나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육지나 해상의 다리 위에 놓이는 강교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주특기는 강교가 아닙니다. 애초에는 해상 풍력에 쓰이는 타워와 자켓이라고 불리는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일감이 없어서 주력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천정 높이는 35m. 이렇게 공장을 높게 지은 것도 25m 이상의 대형 하부 구조물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애초 목적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 비행기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교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35m까지 필요 없고요. 한 10m 이내만 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공장 규모에 비해서 만드는 제품이 좀 제작상의 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임량을 할 때의 어떤 속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25m 크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한 3m 정도의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장비 운용상 로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장의 손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 한쪽에는 터닝 롤러라고 불리는 장비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풍력기 타워로 쓰이는 둥그런 관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장비인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를 개념에 두고 대량 발주를 했거든요. 근데 타워가 지금 물건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쓸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보관을 하고 나중에 뭐 수주가 되면은 그때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m 이상의 타워를 높은 곳에서 용접할 수 있는 고가의 용접 기계들도 놀리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런 손실을 보고 있는 건 서남의 해상 풍력을 겨냥해 공장을 지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남의 해상 풍력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물량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주를 하기 위한 국내에서 발주 나오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요. 저희는 부단하게 국내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견적이라든지 해외 영업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물류비 때문에 국내에서 뭐 나오는 그 자켓을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해외 쪽은 상당히 경쟁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증 단지만으로는 물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 도내에 공장을 둔 업체가 경쟁력에서 밀린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일단은 일감이 적다 보니까 그걸 굳이 뭐 여기저기 나눠서 할 수 있는 일감들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한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군산 같은 데는 신규로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쟁력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초 한국해상풍력과 도내 관련 업체는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 공사에서 도내 업체를 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대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자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이 한전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와도 접촉해서 또 조선업체 유기대강 대안사업을 계속 정부에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에서 도내 업체가 배려된다면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계에 단비가 될 거란 기대가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선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해상풍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 해상풍력이 이루어졌을 때 한 25% 정도 차지하는 하부 구조물들을 바로 이곳 군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힘들었을 때 지역 협력업체들이 그 물량을 맡아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남의 해상풍력이 전북의 몫이 되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 같은 풍력 시스템 업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해상풍력이 그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한국해상풍력을 토대로 이 사업이 원활히 가려면 그 두산중공업 같은 사업이 지역에 와야 전라북도도 협조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었고 한국해상풍력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은 풍력산업 육성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지역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풍력 기준으로 봐도 약 400조 전 세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선을 능가하는 많은 그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계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이제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 추적 제로죠.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75번 선석은 지난 2012년 서남의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물과 타워 등 무거운 화물을 육지에서 바다로 운반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해상풍력 지원 항만입니다. 군산항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원 항만으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풍력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자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지원 항만 조성 사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과 관련해 지원 항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 항만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목포, 광양 등 이런 부두들이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의 거리가 20km 이상 가까운 우리 군산에 빨리 지원항만 재부두가 설정이 되고 지원항만이 이제 다시 불을 붙이려면은 서남의 해상풍력이 다시 재가동이 돼야 하는데 서남의 해상풍력이 아직 주민 수용성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더디되고 있는데 저희도 전라북도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국해상풍력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업체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은 전북인데 그 이익은 전북 몫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밋빛이었던 지원 항만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아직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